안녕하세요. 4월 18일 금요일 뉴스캐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박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학생 6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을 수사했던 로버트 허 법률가가 이번엔 하버드를 위해 트럼프와 맞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가 대거 취소되면서 한인 교수도 강의를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앱으로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갱단 침투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미 정보기관이 맞서고 있습니다. 불법 추방자를 돌려보내라는 법원의 명령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입니다. 인권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보조금 지급 중단에 저소득층 병원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법원의 저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감독 직원을 대량 해고 단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AI 챗봇의 거짓 정보 자동 학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완두콩 우유가 친환경 대체 우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시민권, 즉 출생 시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이 사안을 다음 달 15일 직접 심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유미정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미정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부모 중 누구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그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연간 약 15만 명의 신생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 명령에 집단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에서는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전국적 효력 정지 명령을 제한하거나 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이 직접 심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수정헌법 제14조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 논란이 클 텐데요.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있는 건가요? 네, 핵심은 1858년 제정된 수정헌법 14조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측은 불법 체류자나 비자 소지자의 자녀는 미국 정부에 관할해 있지 않다며 예외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주지사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는 100년 넘게 확립된 헌법 해석을 정면으로 뒤엎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마다 시민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전국적인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이 사안은 향후 미국 내 이민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유미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캠퍼스에서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학생들을 포함해 6명이 다쳤습니다. 김윤범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윤범 리포터? 네, 사건은 목요일 정오 무렵 캠퍼스의 학생회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20살 피닉스 이크너로 현직 보안관의 아들이며 어머니의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됐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사망자 2명은 학생은 아니었지만 부상자 가운데는 여러 명의 학생이 포함돼 있으며 5명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학기 말 시험 기간 중 벌어진 총격에 학생들의 충격도 상당했겠네요. 그렇습니다. 4만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과 시험 준비로 분주하던 시점이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총성에 학생들은 건물 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몸을 피했습니다. 한 학생은 우리 세대는 이미 총격 대피 훈련이 익숙하다고 전하며 캠퍼스의 현실을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총격을 목격했고 맨발로 뛰쳐나가 교회 창고에 몸을 숨겼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2번째 총격 경험이라는 학생도 있어 미국 캠퍼스 총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총격범이 현직 보안관의 아들이었다는 점도 충격적인데요.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찰은 현장에서 권총과 산탄총을 회수했으며 이크너가 2 총기를 모두 사용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그는 현지 보안국의 청소년 자문단에도 소속돼 있었다고 전해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추가 속보 있으면 계속 전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윤범 기자였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한국계 법률가 로버트 허 전 연방검사가 이번엔 하버드대 법률 대리인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양한 반유대 정책을 이유로 하버드에 22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자 하버드는 허를 내세워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화, 민주 양쪽에서 정직한 법률가로 인정받아온 허 전 검사의 등장이 이번 갈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반유대 정책 기조 속에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에 대한 비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휴스턴 대학교에서 재직 중이던 한국 조교수 전모 씨도 비자 취소로 인해 강의를 중단하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 교수는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상치 못한 비자 말소로 더 이상 강의를 이어갈 수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최근 90개 대학에서 600명 이상이 비자를 취소당했으며 텍사스 지역 대학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기 추방을 유도하는 정책을 본격화하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CBP 홈 앱을 통해 자진 출국을 선택한 이들이 5,000명을 넘었습니다. 자진 추방 시 재산 보존과 합법적 재입국 기회를 약속하는 한편 거부할 경우 하루 최대 998달러의 벌금과 재산 압류, 최대 10년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당근과 채찍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내며 자기 추방을 택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가 18개 정보기관의 분석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트렌드 아고라 갱단을 조종해 미국을 침투시키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정보 보고서는 해당 갱단이 베네수엘라 정부와 일부 접촉은 있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조직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주장을 근거로 법적 절차 없이 강제 추방을 단행했지만 법원과 정보기관 모두가 이를 부정하면서 헌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릴랜드 거주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시아르를 법원 명령을 무시한 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추방하면서 사법부와의 충돌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귀환을 촉진하라고 명령했지만 행정부는 엘살바도르가 먼저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4순회 항소법원은 정부가 미국 거주자를 외국 감옥에 몰래 보내고 법적 보호를 거부한 것은 헌법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반 홀렌 상원 의원은 직접 엘살바도르로 찾아가 가르시아와 면담하며 귀국 노력을 본격화했지만 백악관은 여전히 그를 갱단원으로 규정하며 귀국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을 낳고 있으며 정치적 정의를 무시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 쇠간단속국 아이스의 수감 인원이 급증하면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뉴멕시코, 텍사스 등 주요 시설에서는 화장실 없는 회의실, 바닥에서의 취침, 부족한 의료 지원 등이 보고됐으며 일부 여성은 매트 한 장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스는 수감 능력을 초과한 채 전국 140곳 이상의 이민자들을 분산 수용 중이며 기존의 민간 감시 기구도 해체된 상태입니다. 한편 장애를 지닌 수감자나 질병 환자들조차 석방 심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합법적 권리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Defend Spend라는 이름으로 연방보건복지 보조금 지급 절차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수만 개의 기관과 의료센터에 대한 자금이 대거 동결됐습니다. 기존에는 자동 처리되던 의사, 간호사 인건비나 의료비 항목에 대해서 이제는 트럼프 정책과의 연관성까지 명시해야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과 수혜기관들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자금 이동 중이라며 사실상 거짓 안내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들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어서 장기화될 경우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직원 1000여 명에 대한 해고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CFPB 임시국장은 직원들에게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다며 이후 행정휴직에 들어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CFPB의 감독 기능 축소와 함께 진행됐으며 학자금 대출, 의료 부채, 디지털 결제 감시 업무는 중단되고 실제 사기나 군인 가족 보호 등으로 감독 초점이 이동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탄생한 CFPB는 오랜 시간 공화당의 해체 대상이었으며 이번 해고로 또다시 법적,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AI 챗봇을 속이기 위한 허위 정보 자동 삽입 기술을 개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거짓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위원회는 러시아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미국의 생화학 무기 제조설 등 허위 메시지를 챗봇이 반복하게 만드는 전략이 확인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테스트에서는 10개 챗봇 중 3개가 러시아의 조작 정보를 그대로 전달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프라우디 네트워크라 불리는 수천 개의 자동화 사이트를 운영해 검색 로봇과 챗봇이 거짓 정보를 읽고 학습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단순한 AI 문제를 넘어 정보전의 새로운 국면이라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우유의 대체제로 떠오른 완두콩 우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색 완두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이 식물성 음료는 일반 우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5분의 1 수준이며 물 사용량도 훨씬 적습니다. 완두콩 우유는 평균 7.5g의 단백질을 제공해 아몬드 귀리 우유보다 영양면에서 우수하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지로 떠오릅니다. 단, 어린이는 여전히 일반 우유에서 얻는 영양소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생에 향기를 주는 건 넉넉한 마음, 심오한 이해심, 고상한 취미라고 합니다. 오늘 향기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